자, 전국에 계신 겸합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의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님, 또 원정일 위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모든 게 정상입니다. 서울, 부산, 제주가 교차로 휴장이 되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주 수를 어거지로 막 늘려놓다 보니까 판때기 자체가 제주도 그래, 제주도. 예, 판때기 자체가 좀 야수꾸리하고 좀 이상한 상황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제부터는 서울, 부산, 제주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경주도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편안하다 그럴까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뭐 이만조 교사가 취소가 됐고 또 부산에 제주에 유미라가 뭐 정지를 먹었다. 유미라는 왜 그래요? 음주운전, 술 누적, 그래서 실형 받았다 그래. 야, 걔는 서울에 있을 때부터 술을 그렇게 맞아요. 퍼먹더라고요. 맞아요. 야. 서울에 있을 때부터 걔는 이제 뭐 이제 삼진 아웃 그 상황이었어요. 벌금 내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너무 상황이었어요. 누적이 돼서 이제 못 봐주는. 근데 이제 제주도까지 이제 그 상황이 나오니까. 근데 왜 정지지? 실형이 나왔다니까. 면허 정지. 그러니까 실형이 품위 나왔는데 손상. 그죠. 예, 그러면은 그게 잘라야지. 내 말은. 그렇죠. 잘라야지. 그렇게 되면 면허가 박탈되는 게 맞죠. 다시 뭐 저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할 때 정지로 나왔잖아. 네, 정지예요. 잘린 건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또 돈 좀 쓴 모양. 유미라가요? 응. 어디다가요? 무슨 돈으로? 아니 무슨 아무튼. 자, 뭐 그런 일이 생겼다는 점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금요경마 승부처 공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합니다. 우리 박 소장이 3경주, 10경주, 원정일 의원이 4경주, 9경주, 임승진이가 2경주, 8경주 이렇게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8월 18, 오늘 8월 18일이네요. 네. 8.18 도끼 만행 사건 알아요? 저 어렸을 때 76년. 네. 76년이에요? 70년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 그럼 나 2살 때면 기억을 못 해야 되는데. 북한군이 그 유엔 그 초소에 있는 큰 미리나무를 없앤다고 이제 우리나라 유엔군에서 그 북한이 잘 안 보이니까 가린다고 이제. 그 나무를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야, 그거 왜 자르냐? 응? 도끼 들고 와서 미국 놈들 대급박을 까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살벌해요. 8.18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는 8.18 항구라의 날로 잡아서 자, 금요종마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6등급 암말들만 12마리 나와봐 해서요. 암말들 편성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4번마 아토미지입니다. 일단 좀 애매해 보이는 구석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1300m 계속 도전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첫 승을 미룰 수 없다. 이미 6등급 벗어날 수 있는 전력은 갖춰져 있어요. 순발력도 있고 가다가 팩 서버리는 마필 아닙니다. 끈기도 있는데 1300m 선행을 안 가려고 하거나 또 선행을 못 가거나 그러면서 깨지다가 지난번에 드디어 이제 마음 고쳐먹고 1000m에 나왔는데 하필이면 11번 게이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승부가 안 됐고 이번 경주 안쪽 4번 게이트 떨어졌습니다.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받으면 또 암말들끼리만 뛰는 경주인 만큼 그대로 1순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자, 8번마 블레스 유라는 마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교 자체는 일단은 상위권 차세대랑 병합을 했습니다. 동등하게 가는 모습이 가장 좋았고 가장 복귀가 좀 빵빵하게 나오는 마필이죠. 발주 이후에 조승권 기수가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마필 자체가 뭐 인마전도가 될 정도까지 굉장히 무릎을 심하게 꿇어지면서 나왔던, 그러면서 이제 맨 바닥에서 좀 올라왔던 마필인데 뭐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습니다. 순발력 자체가 있고 뭐 아토미지가 강하게 좀 의지 보이고 나와줬을 때 외곽 이선 혹은 뭐 기습으로 선행까지도 때리고 나갈 수 있는 이 8번마 블레스 유 말씀드립니다.
4번 아토미지 지난번에 11번에서 이번에는 안쪽 번호 잘 받았고 8번 블레스유 지난번에 스마스쿠 늑발까지 했던 그런 말 전개가 찰나 복귀가 딱 뜨고 있는 말 두 마리에 뭐 필수적으로 설명이 돼야 될 말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중에 12번 막 골든에이지가 지난번에 석 달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곧장 입상을 해버렸는데 지금 이 세 마리가요 4번, 8번, 12번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직전 경주 조성곤이가 기승을 했던 상황. 자 그렇다면은 손자병법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상대를 알면 뭐 적을 알면 무엇이었죠?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그런 거. 조성곤 입장에서는 아토미지도 타봤겠다. 골든이지도 타봤겠다.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언급하지 않은 말 중에 자 1번마 스페셜 파워가 저는 최고의 요지 복병이라는 판단입니다. 실전 3번을 뛰면서 걸음이 분명히 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자 이번에는 1000m로 거리를 내린 데다가 또 1번을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잠재력을 좀 폭발시키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1번계 뒷점으로 뭐 기습적으로 압박이라든가 선두권이라든가 저는 버틸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쓰고 있다. 최고의 복병 그러니까 4번, 8번, 12번 내외에 1번마 스페셜 파워까지는 설명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의 8마리인데 여기에는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금연주마 방송 준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일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3번마 에이스 돌풍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마필 자체가 선행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 당시에 1000m 이번에 1300 거리를 늘려서 나왔는데 마필 상태 전혀 이상 없고요.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따라가서 걸음을 보였다라는 거죠. 선행이 아닌 따라가서 직전 경주 아쉬운 3차권인데 올라오다 끝난 아쉬움을 이번 경주 거리를 늘려서 나오는 만큼의 어떤 메리트는 충분히 있겠다. 뭐 2주 만에 출전하기 때문에 뭐 조교 강도는 강하지 않습니다만 마필의 잠재력은 1300m에서 통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소장. 인기마 외에는 뭐 이번마 피치치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3복승 정도는 기본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1600m 꾸준하게 지금 뛰면서 아주 똥말은 아니에요. 6등급에서 편성과 조건 잘 만나면은 한 번은 일을 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자막이 좀 깔리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 지금 마침 같은 레이스에 지금 나오게 된 대우명가하고 병합 쪽에도 상당히 좀 빡세게 하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등짝을 기온배로 바꾼 것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드보다는 보폭이 있고 힘이 있고 꾸역꾸역 뛰는 마필들을 기온배나 이런 좀 외국에서 물건 놓은 기술들이 참 잘 타는 경향이 있어요. 걸으면 조금 더 끌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짝 교체에 좀 주목하고 싶은 복병 2번마 피치치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3번마 에이스 돌풍 같은 경우는 이제 걸음이 늘고 있는 신의 마죠. 데뷔전 5등 데뷔전 3등 점점 걸음이 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보여준 성적 그리고 또 우리 원정일위원회 평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당판에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 같습니다. 뭐 임승진 역시도 뭐 3번 에이스 돌풍이 더 뛸 말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이경주를 임승진이가 승부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3번마 에이스 돌풍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갖춘 말이 여기 2마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무릎 수술을 하면서 최근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 자 이번에는 조교하는 모양새가 그야말로 업그레이드된 기량을 보이고 있는 말 한 마리 그리고 한 마리는 최근에 철저하게 걸음을 감추고 있는 말 한 마리 2마리가 지금 언급되지 않은 말 중에 여기 출전하고 있습니다. 사전 그 예상 인기도를 봐도 충분히 때려먹을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이고 기본적으로 3번마 에이스 돌풍의 가능성을 인정을 하되 에이스 돌풍이 잘못되는 그림까지도 임승진은 노리고 있습니다. 3번 에이스 돌풍 포함해서 딱 3마리 안고 있는데요. 3마리 생각하고 있는데 에이스 돌풍이 오면은 좀만 먹습니다. 하지만 에이스 돌풍하고 와도
짭짤할 말 그리고 에이스 돌풍이 잘못되버리면 그야말로 제대로 된 항구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승진이가 이경주를 서둘러서 금메종마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한 이유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정 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 8마리입니다. 삐삐 왔어요? 아, 봐요, 왔으면. 아이, 그 사이에 넘어간 시에 딱 눌렀구만. 그걸 또 얘기를 한다. 그래요? 자,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금메종마 방송 준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장일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네, 인기 대가리 마피를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네요. 이번 블랙파인. 기립하면서 늑발을 했고 모래를 맞는 순간 뭐 잘못된 그림이 나왔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2등급 바람의 전설이라는 마필을 병합 쪽에 하면서 상당히 좀 의욕 있게 준비를 하고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블랙파인 바로 안장 교체가 되죠. 게이트 조건 좋아졌고 거리가 1300m이다 보니까 앞이 빠른 마필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블랙파인 직전 경주 기수가 의도하지 않았던 늑발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저도 블랙파인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원정일 위원이 언급했던 지난 최근의 경주 내용도 내용이지만, 자, 이 말은 그 떡대가 한 560kg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떡대를 받쳐줄 만한 하체가 좀 약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전을 대비한 조교가 되게 약했어요, 하체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체중이 한 10kg가 불어버렸는데, 자, 이번에는 병합까지 하면서 조교 강도를 좀 사뭇 높여되는 모습이라서 분명히 좀 다이어트가 돼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이어트가 돼 나와야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블랙파인은 즉 최근의 내용과 더불어서 현장 체중 체크를 했을 때 시원하게 좀 빠져나오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이번 블랙파인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3경주를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한 박 소장의 이유 듣습니다. 신마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 심사 때부터 이미 한 3분의 2 이상, 한 70-80% 이상 완성된 마체를 가지고, 완성된 걸음을 가지고 데뷔전을 맞이하는 마필도 있는 반면에 주행 심사 치를 때까지도 덜 여물어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주행심사 일단 합격시켜 놓고 보자, 그런 마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블랙파인의 주행심사나 데뷔전 그리고 그 다음 경주까지는 마방에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 만큼, 전혀 기대치가 없었을 만큼 준비가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록이나 착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블랙파인 두 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직전 경주를 앞두고 이제 마필이 조금 말다워진다라는 훈련 내용과 또 마방의 입장이 잘 어우러지면서 좀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는데 많은 경마 팬들이 또 문자가 열리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죠. 아빠를 무슨 서커스 하듯이 기립을 하면서 늑발을 해가지고 아예 뛰어보지도 못한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 역시 기록이나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자, 이번 경주 그러면은 늑발만 안 했으면 무조건 맞겠느냐?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또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정상적으로 나와도 사실 잘 뛸 거다라고 기대를 크게 가질 만한 마필이 없는 8마리 편성입니다. 느리고 약한 편성이에요. 그런 경주에서는 앞에 나간 마필들이 장땡이죠. 전개고 뭐고 필요 없이 1, 2, 3이 밀고 나가면 앞쪽 자리는 1, 2, 3 안에서 가려집니다. 그 속에서도 이번에 정말 훈련 강도 끌어올리면서 잘 됐고, 직전 경주의 늑발을 이제 감안해서 발주 연습도 아주 디립다 해놓고 나오는 이번마 블랙파인이 초반 기선제압하는 그림을 강력하게 기대합니다. 따라서 2번이 댕받고 그대로 꼬는 그림 속에서 쌍승시까지 좀 막골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선입으로 오더라도 와주기만 하면 이제 땡큐입니다만은, 제가 보는 초반 승부는 무조건 2번의 강력한 선행작전이다. 2번의 선행작전, 선행 입상을 중심권에 세워놓고 후착도 압축하면서 2방 정도로 깔끔하게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박 소장의 포인트도 중심도 이번 블랙파인이었습니다. 블랙파인을 갖고
돈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정주고 1000m입니다. 5등급 9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일 방송 준메인인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일단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네, 일단 뭐 발빠른 마필들이 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전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빠른 마필들한테 끼어서 달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3번마 코리아 헌터 역시 기욤배 기수가 기승합니다. 기욤배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이번 주에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편인데 1000m에서 전개에 너무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선두권 마필들이 확실히 좀 발발이에 가까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인코스 최적 전개를 한번 기대해 보는 마필 배팅의 값어치도 조금 있는 복병 3번마 코리아 헌터를 살짝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로얄 켈리예요. 경주 거리가 1000m다 보니까 단거리에서 아주 빠른 스피드를 갖춘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게 골막염 때문에 한 석 달을 쉬었던 말 아니겠습니까? 지난 3월부터 6월달까지 그러면서 이제 상태 완전히 올라와 있고 부담 중량이 좀 늘었지만 뭐 최단거리에 다시 한번 선행 찬스라면 4번마 로얄 켈리를 인기도대로 인정을 해주고 싶다라는 게 임승준의 생각이고 자 이번 사정주를 방송 준매인 승부로 준비한 원정일의 시각 내용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원정일이 딱 봤을 때 이번 경주 믿을 수 있는 충마 없다라는 게 원정일의 이번 경주 준매인을 잡은 이유입니다. 일단은 두 마리가 나왔죠. 3번마 코리아 헌터라는 마필, 4번마 로얄 켈리라는 마필 두 마리의 마필이 나왔는데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3번마 코리아 헌터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 굉장히 잘 뛰어줬고 로얄 켈리도 직전 경주 우승으로 이번 경주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원정일은 개인적으로 두 마리 다 놓고 가는 마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마리 다 분명히 약점이 있다라는 게 원정일이 가지고 있는 이번 경주 준메이 승부처의 이유이고요. 자 놓고 때릴 마필 자체를 오픈을 해드리자라면 6번마 메탈리차를 저는 세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이제 이현종 기수가 10번 게이트 달고 기승을 하는 건 모습을 보면 19점 마필답지 않게 뭐 전개도 없고 내용도 없고 마필을 어떻게 좀 이겨보려고 타는 어떤 욕심도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외곽 4단으로 돌면서 무너졌던 아쉬움인데 이번에 조인건으로 딱 안장을 교체해놓고 뭐 선행 갈 수 있는 로얄 켈리 바로 옆에서 힘싸움으로 밀어붙여준다라면 6번마 메탈리차는 놓고 때려야 될 승부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자 3번과 4번 뭐 언급 나왔던 여러 마필들 8번 9번 뭐 여러 마필들이 도전 세력인데 자 언급되지 않은 마필들 중에 조교 우수 마필 하나 딱 잡아왔습니다. 출전도 적지만 원정일이 노림수 있게 준비한 마필 그 마필로 6번만 메탈리차 가지고 완장으로 승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탈리차예요? 메텔리차. 네, 메텔리차예요. 메텔리차. 전문팬들이 들으면서 이 새끼는 메탈리차가 없는데 메탈리차를 놓고 할까 이래요. 메텔리차. 저거보단 낫잖아요. 뭐요? 개우지 고지 그거보단 낫잖아. 개지 고우지를 가지고. 자, 네. 사정주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방송 준매입니다. 메탈리차가 아닌 메텔리차를 넣고 하겠다라고 방송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또 짭짤하게 한구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혼합 4등급의 8마리입니다. 박 소장님 듣습니다. 3번마 타이거 슬램을 참 제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마필인데 일단 선입이 안 되진 않아요. 안 되진 않는데 그 가능성이 정말 편성과 조건이 잘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딱 그 수준이라 이번 경주 조금 제가 고심을 했는데요. 일단 뭐 9번 뛰는 동안에 2번 우승을 한 것이 2번 대가리 친 것이 모두 다 선행으로 버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선입으로의 주행 습성이 완벽하게 안정감 있게 변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조건이지만 결국 또 이번 경주 1번부터 2번, 3번, 5번, 6번의 스피드를 비교해 봤을 때 선행 가능성이 이번에도 타이거 슬램이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선행 가서 그대로 한 바퀴 도는 1000m
3번마 타이거 슬램을 우선으로 보고요. 한 마리 정도를 뭐 보내놓고 따라가든 안쪽에서 물고 따라가든 두 번째 자리까지는 또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차까지는 타이거 슬램에게 가장 높은 점수가 주어집니다. 몇 점이에요? 상대적으로 한 65점. 원장님. 네, 저는 타이거 슬램에 좀 힘을 실어 드리고 싶어요. 이 마필이 이제 뭐 구주의 휴양 공백을 하고 나오는 마필인데, 다리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2등급 우박이라는 마필을 잡고 그 병합을 맞춰주는 모습을 보고 최근에 좀 기복을 보이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좀 믿어 못 믿어 하겠습니다만, 저는 직전 경주에 어떤 모습을 보고 저는 이번 경주는 타이거 슬램 무조건 재밌는 마필로 보고 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6번마 베다리아니가 아마 이제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 강축으로 팔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필 보내놓고 외곽 2선 따라가도 힘으로는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직전 경주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3번마 타이거 슬램 쪽에 힘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양쪽에서 공이 이제 타이거 슬램이라는 말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주셨고, 여기가 지금 1000m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다 보니까 나름대로 1000m에서는 우리말도 강세가 있다라고 지금 출사표를 던진 애들이 여기에 몇 마리 있습니다. 이번 차트 드림 역시도 전형적인 1000m짜리입니다. 1050m만 넘어가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말. 그래서 지난번에 1200 나왔을 때 완전히 잘라버렸는데, 이번엔 1000m에 나왔습니다. 또 번호도 가장 안쪽을 잡았습니다. 이번 차트 드림 1000m를 노리고 나온 상황이고, 또 5번마 반지의 장미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짱짱한 말이었지 않습니까? 이세마 시절 때 이런저런 특별 경주 출전하면서 가능성을 높였던 말인데, 골망염 때문에 외부 휴양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나오긴 하지만 또 31조의 라이스 외국 애들의 마방들은 외부 나가서 뭐 그냥 말을 놀리지 않더라고요. 충분히 쉬고 또 충분히 훈련을 하면서 데뷔전 때 바로바로 들이대는 그러한 승부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반지의 장미 역시도 무시 못할 도전마고, 저는 6번 베다리안이 굉장히 센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22조의 그 BK 보스라는 연승을 때리고 있는 말이 역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22조 유충렬 마방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배다리안이, 이번에는 이제 배다리안이 차례인데, 지난번에 이제 따라가서도 가능성을 확인했던 말입니다. 충분히 지금 4등급인데 4등급 이 정도 편성까지는 저는 연속 입상에 그 끈을 이어갈 수 있을 말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2조에 BK 보스가 있었다면 이번 주에는 6번마 배다리안이가 있을 것이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고요. 1800입니다. 혼합 3등급 경주 7마리 편성. 원정일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네, 3대 마필이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가지고 있는데 4번, 5번, 6번 3대 마필이 리턴 매치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성적이 안 좋았던 마필 4번마 슈퍼 매치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슈퍼매치가 못 뛰었다라기보다도 이거는 뭐 저는 안장 탓을 하고 싶네요. 앞에 가려는 의지도 굉장히 좀 덜 했고, 게이트도 좀 밀려 있었고, 휴양 갔다 와서 오랜만에 좀 공백의 여파도 조금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의지 자체가 19조에서 이성재 기술을 기승했다라는 것부터가 뭐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이번에 이제 조인권 기술 안장을 교체하면서 조교 또한 원더월이라는 마필 3등급 마필과 병합을 하는 모습까지 이번에는 준비가 됐다. 4번마 슈퍼매치 말씀드립니다. 네, 중반부 경주가 이렇게 인기도는 뻔하고 또 아주 영양가 있는 배당 노리기에는 또 조금 힘든 그런 경주들이 연결이 되네요. 이번 6경주는 저는 6번마 터프컨트리가 인기 1위로 잡혀있는 모습인데 뭐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400m 때 같이 뛰어봤던 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 경주는 어쨌든 1800m예요. 거리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알만큼 압니다. 이제 다실바 기수가 왜 졌는지, 전체 능력은 딱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타면 깨지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7마리 뛰는데 스타트 땅 하면은 7번 5매가 뒤로 빠지죠. 안쪽에 뭐가 선행을 가더라도 6번 터프컨트리의 선입권 자리는 정말 널널합니다. 거의 전개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서 깨지면은 이건 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6번마 터프 컨트리 놓고 후착을 찾아보겠습니다. 4번하고 6번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아까 우리 원정일 위원이 언급했던 4번, 5번, 6번이 지난번에 나란히 2등, 3등, 4등을 했던 그런 상황에서 리턴 매치 형식이 되고 있는데 설명이 되지 않은 말 중에 5번마 화이트 캐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4군마 출신으로 점핑을 했죠. 부담 중량이 부담스럽다. 점핑을 가서 부담 중량이 낮추는 게 우선이다 해서 점핑을 했는데 그게 주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슈퍼매치와 터프컨트리를 이겼는데 이번 승부는 저는 장담을 못한다고 봐요. 아까 우리 원정일 의원이 4번 슈퍼매치가 직전에는 공백도 있었고 이성재의 기승으로 마방 기대감이 아예 떨어진 상황이었다 라는 표현을 해줬고 또 이번 터프컨트리는 우리 박 소장이 언급했던 그런 내용에 또 최근에 축농증 수술하면서 약간의 공백의 여파가 좀 있었던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정상 주기에 정말 좋아진 모습이라서 5번마 화이트 캐슬이 또 이겨내기에는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한 표를 던지겠고 나머지 말 중에 자 2번마 필드스 캠퍼가요. 이게 2군까지 가서 2군에서도 나름대로 능력을 좀 보였단 말인데 2군에서 강급이 됐고 지금 강급 후에 4번째 경주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장거리하고 맞는 그런 스타일인데 워낙에 기수가 또 조창욱입니다. 만만디라는 표현이 맞겠죠. 오면 좋고 말면 말고식으로 말을 타는 조창욱이라서 문제긴 한데 아무튼 직선에서 한발 싸움이 만약에 펼쳐진다면은 이번 필드스 캠퍼한테도 강급 이후에 모처럼 만에 찬스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900에 3등급에 8마리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뭐 계속적으로 좀 19조 마피를 좀 추천드려서 좀 그런데 잠재력적인 부분에서 저는 삼정 어게인이 좋습니다만 핑크블레이드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마필이 이제 직전 경주에 다실바 기수가 쭉 기승을 하면서 이제 다실바 기수 자가용처럼 쭉 기승을 하면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직전 경주 사실상 승급 전에 요거 앞말 뭐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나 싶었는데 잘 뛰더라고요. 편성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기욤배로 안장이 교체가 됐다라는 건데 다실바보다는 기욤배가 조금 더 낫다라는 느낌입니다. 다실바는 좀 힘으로 밀어붙이는 어떤 느낌 그런 부분이 좀 강하고 기욤배는 자갈 물림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안말한테는 다실바보다는 기욤배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안장으로서 저는 3번마 핑크블레이드가 적절한 안장 교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3번마 핑크블레이드는 이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결국 이제 전개 싸움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2주 만에 서둘러 나오는 놈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딱 한 마리 1번마 화려한 함성만 지금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조교를 튼실히 하면서 준비를 해나왔는데 임성실 기수가 말을 참 잘 타요. 저는 상당히 잘 타는 기수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이런 경주 속에서 눈에 보면 뭐 3호, 7, 세 마리가 조금 더 세구나 누구나 어느 기수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셋 중에 한 마리가 좀 오바질하거나 또 한 마리가 좀 사고가 나면은 내가 3등할 수 있지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 주어진 편성 속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복귀를 하고 또 경주 계획을 짜서 그렇게 말을 타는 경우 그리고 그게 성공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화려한 함성 가지고 한번 야무지게 도전을 저는 펼쳐볼 것으로 보는데 다 센 놈들한테는 꽤 졌던 애들이다 보니까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1900m 저는 1번마 화려한 함성이 최근처럼 뛰면 안 되겠지만은 지난 3월 달에 보여준 것처럼 강공으로 선입권에서 밀어붙인다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복동이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승진이는 저는 당연히 이제 5번 삼정 어게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마 핑크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8월 6일 날 오픈 더 스카이라는 대가리말에 붙여서 당시에 디바인킹이 완전 깜빡이일 때 디바인킹이 뭐 경주 끝난 뒤에 뭐 오경환이가 조성곤이를 뭐 오이꽃이 했네 방해했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핑크블레이드가 사실상 어부지리 입상인 것처럼 느껴지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당시에 핑크블레이드를 강하게 추천드려서 적중이 된 말이고, 또 당시에 핑크블레이드를 원틀로 갔던 이유가 디바인킹 자체가 센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서울에서 내려간 문세영도 타봤던 말이고 그랬던 말인데, 아무튼 뭐 경주 끝난 뒤에 그런 말들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잠깐 났고요. 저번 삼정 어게인은 직전에 승군전의 장거리 1800 첫 도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잘 됐다고 봐요. 충분히 적응력을 보였다는 판단이고, 자, 이번에는 비록 2주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은 두 번째 1800m를 뛰어보고 나서고 있고, 여기 이 장거리를 뛰어보고 나서고 있고, 또 여기서는 또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5번 삼정 어게인이 그냥 앞방까지 까버릴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점은 핑클블레이드의 마주 김영란 마주와 5번 삼정 어게인의 마주 삼정이라는 법인 마주인데, 두 마리는 한 마주예요. 한 마주. 그 김 누구예요? 서울에 김병 누구입니까? 김 그 뭐예요? 삼정 스카이 마주 김 몰라요? 전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아 진짜 찾아봐요. 신경질 나버리려고. 김병진? 김병진이 김병진? 김병진? 김병진 맞아요? 삼정 김병진. 김병진 맞죠? 김병진이란 말은 서울 또 그 마사회 사무직 쪽에 김병진이라고 또 한 명 있잖아요. 네, 있어요. 예, 헷갈려서 내가 지금 김병진이가 맞을 거예요. 김병진 마주 또 삼정, 김영란 씨가 김병진의 누나,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마주라서 뭐 이렇게 서울에서도 보면은 김병진이 말들을 보면은 같이 쏘더라고요. 같이. 예, 뭐 빼고 뭐 가고 아니고. 서울에서도 이게 얘가 지금 한 말이 한 내가 알고 있는 말만은 한 100몇 마리가 넘는 그러한 마주인데, 같이 쏘기 때문에 뭐 누가 혹시라도 뭐 삼정이 쏘고 뭐 김영란이가 안 가네, 뭐 김영란이가 쏘고 삼정이 안 가, 이런 말들은 들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300이고요. 5등급입니다. 11마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를 한 금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인데요. 여기서 좀 한고라를 시원하게 해내야 되겠습니다. 자, 축마를 아예 오픈을 해버립니다. 야라나 제키필라입니다. 19조 말인데요. 직전에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19조에서도 당시에 쉬었지만 오랜만이지만 준비 잘했다. 기대한다. 웬만하면 오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승진 역시도 분석 결과 충분하겠더라. 그래서 놓고 깠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그 안 됐던 이유가 공백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공백으로 인한 이 폐활량의 어떤 그 감소 뭐 이런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상 주기에 준비 잘하고 나옵니다. 두 번의 실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등급 달달한 편성입니다. 센 말 없는 편성입니다. 야라나 제키필라가 이번에는 온다 쪽에 포인트를 두고 견부를 걸겼고, 야라나 제키필라만 갖고 뭐 승부를 준비하겠습니까? 후차권에 또 노림수 말이 딱 걸려 있습니다. 거의 종합지 백판성에 최근에 가꾸지 않았짜리인데 이번에 준비 잘하고 나옵니다. 그야말로 승부로 들이대겠다라는 듯이 뭐 광고를 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교 모습 보면은 그냥 홀딱 반해버릴 말, 그 말 나오고 있고, 등짝도 아주 탄탄한 놈 태워놓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승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고 있습니다. 야라나 제키필라를 갖고 제대로 된 승부 해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임승진이가 준비한 금요일마 8경주였습니다. 방송 메인 승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경주고요. 1400입니다. 4등급의 9마리입니다. 원정일이가 준비한 금요일마 방송 메인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좀 딱 걸렸다라는 느낌이 물씬 그런 나는 그런 경주입니다. 경주거리를 줄인 것까지는 좋아요. 강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3번마 담양태양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요.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났죠. 최근에 이제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을 지고 이번 경주 출전하는데, 일단은 56kg는 5등급에서는 일단은 검증을 끝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3번마 담양태양은
빼기가 조금 어려워요. 빼기는 조금 어거지성이 아니냐. 3번마 담양태양은 원진의 충마에 붙여서 주력으로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중요한 건 이거죠. 이 게륵 같은 말입니다. 이 5번마 아델의 진주가 또 팔려요. 또 팔립니다. 이거 현장 가면 이거 또 팔립니다.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는데 5번마 아델의 진주 와야 오는 거지 이거 믿고 저는 돈질 못해요. 3번 5번이 대길입니다. 이거는 대길 승부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뭐 외곽에 있는 늘해랑 같은 경우도 지금 연속으로 뭐 입상 직전에 뭐 아쉬운 3차권을 왔던 마필인데 이 말 또한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관심권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인기도에 지금 완전히 밀려 있어요.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잠재력 자체가 이게 만만한 마필이 아닙니다. 최근에 뭐 보여준 걸음도 약간 좀 약했고 뭐 끝걸음도 좀 약간 약했는데 이건 따라가야 뛰는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필이 한 마리. 그 다음에 직전 경주에 안 될 거야 라고 대충 탔는데 3차까지 온 마필, 외곽에 있는 9번마 다르마, 요 마필은 제가 오픈을 해드릴게요. 요 마필까지는 여러분께 강하게 언급을 좀 드릴게요. 자, 3두의 마필은 제가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픈해드리지 않은 한두의 마필 가지고 있는 잠재력 세게 보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경주 4마리의 마필로 정리하는 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를 오픈했죠? 담양태양, 늘해랑, 다르마 거기에 오픈되지 않은 한 마리입니다.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원정일이가 준비한 금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는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서 자신의 찬, 확신의 찬 멘트 잘 들었습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아무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200의 2등급 경주 12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또 박 소장님이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일의 시가 간단하게 있었습니다. 네, 뭐 이번만 드롭 더 비트는 부담 중량 올라가도 이거는 뭐 완전히 좋아졌기 때문에 뭐 1등급 뭐 바로 뭐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봅니다. 이번만 드롭 더 비트 뭐 현장 인기마지만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드롭 더 비트. 드롭 더 비트. 저도 드롭 더 비트예요. 전형적으로 단거리에 특화된 말 같아요. 이게 발 쓰는 것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방에서도 장거리는 피하고 단거리 위주로 출전하고 있는 말인데 뭐 부담 분량이 있는 대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2등급까지는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등급 단거리. 그래서 저 역시도 이번마 드롭 더 비트 관심바로 추천을 드리겠고, 자, 이번 10경주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박 소장의 이유 듣겠습니다. 네. 드롭 더 비트 역시 인정입니다. 이제 흥 맞는 것도 나름 능숙해졌고 예전에는 막 끌기만 끌고 스피드만 엄청 좋았던 마필입니다. 스피드만으로 뛰던 마필인데 그 스피드가 또 워낙 좋다 보니까 단거리에서 좀 상금을 벌었죠. 더 이상 이제 센 놈들 선입 잘 되는 능력 마필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오다 보니까 이제 번번이 깨지다가 자, 직전 경주 선행을 받아서 흙 안 맞고 대가리 쳤다 이거 아닙니다. 주행 자체가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히 주법 자체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말은 지난번에 선행 갔다고 해서 이번에도 또 선행 가야 되지 이렇게 안 갑니다. 그냥 뭐 된 가면은 보내놓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도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57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말이 달라졌기 때문에 57은 기본이에요. 부담 중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누가 선행을 가고 누가 따라가고 누가 한 발을 쓸 것이냐 1200m 야간 경마 속에서 마지막 경주 펼쳐지는데 그러한 점이 더욱더 이 마지막 10경주의 재미를 배가시켜줄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 드롭 더 비트 놓고 딱 3마리로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2마리가 배당이에요. 해서 충분히 마지막 경주 치고는 끝장 승부를 한번 붙어볼 만하다 해서 오늘 제가 10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역시 박 소장의 포인트도 드롭 더 비트였습니다. 이번만 드롭 더 비트를 놓고 적중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경주 박 소장한테 한번 맡겨보십시오. 깔끔하게 적중을 하고 전반장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8월 18일 금요일마 정복주 시즌 4 방송 마쳤습니다. 저희들은 또 서울 거 토요일 정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